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상봉을 불과 나흘 앞두고 또 이렇게 꼬이네요.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옳은 걸까요? 이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정세현 원광대 총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보는 우리도 이렇게 착잡한데 지금 이산가족들 심경이 어떨까 참 짐작이 잘 안 될 정도죠. 네, 아마 참 막막할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사실은 다 됐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일종의 압박 전술이라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한? 예, 왜냐면은 거기 이산가족 면회소를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2008년 7월달 박왕자씨 피격 사건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북쪽이 2010년인가 그쪽에 있는 모든 남쪽의 시설, 남쪽의 재산 이걸 몰수 내지는 동결시키지 않았어요. 그랬죠. 근데 그중에 이산가족 면회소 약 한 6,000평 될 겁니다. 예. 잘 지어놨어요. 12층이나 되는 호텔급이죠. 예. 그거를 쓰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술. 그러니까 그게 정례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북한의 의도가 금강산 관광 재개 압박이라면 사실은 그것도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고 나면 오히려 역풍 불어서 지금 진행이 될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거꾸로 그런 국내 여론의 역풍이 불면 결국 한국 정부가 남쪽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쪽을 사용을 먼저 제안하면서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하지는 않았죠. 예.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정례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역풍이 불게 되면 북한보다 그렇죠. 남한 정부가 더 어려워질 거다. 곤경에 처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계산. 북쪽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정치를 하지만 외교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론을 의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보수 여론도 있지만 그런 북한하고 상대하지 말자는 여론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선 이산가족 당사자, 이산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남북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계속 실랑이만 벌이지 말고 그냥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북한은 계산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 성공하고 나서 차츰 금강산 관광도 생각해 보자는 게 입장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더 해라 이런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해보고 그리고 와서 금강산 문제를 풀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거였었는데 그랬죠. 북쪽은 묶어서 얘기를 아주 끝내자.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남북이 지금 주도권 다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카드 꺼내든 뒤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번에는 좀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별로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재가동이 남쪽 정부의 원칙 논의 결과다. 북쪽이 거기에 굴복한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석들을 했죠. 일부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안가품으로 지금 금강산 가지고 남쪽 길들이려고 그런 거다 하는 식의 해석을 하는 네. 그거보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 자체는 저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교감,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핵 육자회담을 열기 위한 중국 측의 외교적 계산 때문에 북한을 설득 내지 압박해가지고 양보하도록 만드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의 원칙에 굴복했다기보다는.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북한으로선. 북쪽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기들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임금이 들어가는 돈 줄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데 그건
속셈에 들키면 왜 화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도 경제적 필요도 있었고 중국의 권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었다고 봐야죠. 개성공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 이번에 뭐 연기하는 명분을 돈 주려고 표현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산된 행위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세현 장관께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이대로 이산 상봉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이러다가 다시 재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남쪽 정부의 확실한 이 메시지라고 할까 약속 같은 것이 나가면은 그건 재개될 수 있죠.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꼬인 상황에서. 오늘 내일 사이에 안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국제 여론도 인도주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 되느냐 하는 여론이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때까지 북한은 기다려보겠다는 거고 그때쯤 되면 우리 정부도 약간 좀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오늘 내일은 아니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오늘 내일은 물론 아니고 아마 이게 한 보름 내지 한 20일까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죠. 이제 그렇게 되게 보름이면 뭐 상당히 그 정도면은 비교적 가깝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우리 정부가 그 안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원칙론 중요하다, 원칙대로 하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북한 문제 잘 풀려온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데 남북 관계 특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상대가 있는 문제에서 어떻게 100대 0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51대 49 이런 정도 이겨야지. 지금 보수 여론은 100대 0 이기를 바라는데 51대 49 정도로 해서 양보했다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만들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북쪽은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 문제라고 보지를 않아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그거. 그렇군요. 남북 체제가 바로 비교되니까. 알겠습니다. 만약 보름 정도 안에 이 문제가 양측의 유연한 자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으면 장기화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장기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 내지 늦어도 20일 안에 결판 내야 됩니까? 서로 입장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협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그럼 북쪽이 만들길 기다리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조금 움직여줘야죠. 결국 여기서 엉키게 되면은 개성공단 문제며 뭐 여러 가지 좀 괜찮게 풀려가던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건가요? 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소비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름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정세현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원광대 총장 만났습니다.